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1599-7770번 전화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궁금한 종목 보내주시면 장중 친절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 3분을 추첨해서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장중에 전문가의 종목 진단 추천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동일한 닉네임으로 문자 참여 가장 많이 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2분을 추첨해서 사나이 와타나베 연극 초대권 2장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삼성동 베감 아트홀에서 열리고 있는 사나이 와타나베 티켓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연극 티켓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시황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닷새 만에 반등하면서 167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지난주 급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21 이평선도 훌쩍 뛰어넘으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20포인트 오른 166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포인트 상승한 1661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연소 하락세로 마감했지만 어젯밤 개최된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EU 각국이 5천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기금 조성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같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중 1670까지 오르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끝까지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5거래일째 외국인이 매도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9천억 넘게 매도 물량 내놓고 있고요. 기관 역시 장중 매도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기관 역시 100억 원 넘게 현재 매도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1,153억 원 매수 행진을 보이면서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거래일 낙폭을 만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폭을 늘리고 있는데요. 현재 7포인트 오른 50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3포인트 상승한 503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개장한 지 2시간이 흐른 현재 꾸준히 상승폭을 키워오면서 500포인트 후반까지 올라섰는데요. 오늘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기관이 13억 원, 외국인이 76억 원 매도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115억 원 현재 매수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사흘 만에 급락세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21원 하락한 113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환율은 10원 40전 내린 1145원으로 시작했습니다. 1130원대 중반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유로화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달러화 가치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원달러 환율이 36원 오른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시장 인식도 오늘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우려를 듣고 코스피 지수가 반등에 나서면서 증권주들이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2% 오르고 있고 삼성증권도 1%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도 4% 오르면서 증권주 일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도 급등했습니다. 1분기 실적 기대감과 만도 상장에 대한 재평가 호재까지 겹쳤기 때문인데요.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0.8%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세종공업이 12% 오르고 있고 성우하이텍 8% 오르고 있습니다. 평화전공도 5%, 에스텍이 14%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 세종공업과 성우하이텍, 평화전공, 에스텍이 있습니다. 네, 지난주 줄줄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던 건설주들이 오늘 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현대건설이 2% 오르고 있습니다. GS건설도 2.8%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대우건설과 삼성물산도 1%대에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인쇄 회로 기판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쇄 회로 기판, 즉 PCB 종목들이 오늘 실적이 개선됐다는 증권사 호평에 힘입어서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SNU가 14%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P시스템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CU전자도 8%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전 종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특징을 보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이 그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대우 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 인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9% 오르면서 36,1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마감된 대우 인터내셔널 최종 입찰에 포스코와 롯데가 참여했는데요. 포스코가 제시한 인수 금액이 롯데보다 커지면서 증권가에서는 포스코가 대우 인터내셔널의 새 주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넥센타이어인데요. 넥센타이어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실적 모멘텀 기대감에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5% 오르면서 6,39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넥센타이어가 미국 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 6위를 기록하는 등 오늘 호재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흐름과 함께 대우 인터내셔널과 넥센타이어 살펴봤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이 그리스 위기의 글로벌화를 막고 또 유로 안정을 위해서 7,200억 유로의 금융을 자금 지원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개인들이 1,200억 원 가까이 주식을 사 담으면서 지수의 반등을 또 시도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 자세히 들어봤고요. 오늘도 제 곁을 지켜주시는 백룡승천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리스발 위기 사태가 진정되는 듯한 모습이죠. 코스피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장 흐름 어떻게 살펴보고 계신지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예, 아무래도 그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 긴급 회동을 통해서 그 큰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제일 먼저 열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좀 안정시키자 하는 그런 뜻에서 아마 그 주말에 그 긴급 회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시장이 오늘 급반등을 하는 흐름은 향후 그 최근에 200일선의 지지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향후 그 다시 재상승 랠리에 돌입할 수도 있는 이러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너무 성급하게 다시 전고점을 돌파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기존의 그 보유 주식을 처분하지 못해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번 반등 시기에 그 포트를 좀 재정비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1선까지는 무난한 1710 정도의 반등은 무난하게 나올 거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5일선을 회복하는 그런 국면에 있는 종목군들은 단기 매수에 나서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그 현재 이런 그 재정 리스크가 좀 감소하면서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좀 안정화되는 그런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IT 부품주라든가 또는 자동차 부품주 이런 쪽이 향후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지수가 폭락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방 환경성이 굉장히 강했고요. 또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종목들에 대한 부담은 좀 있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좀 축소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도 그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안정을 찾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단기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국면인데 추격 매수보다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오후에 그 노리는 종목 저점 매수에 나서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유럽발 재정 리스크의 영향은 이제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화약고가 터지면 좀 곤란한데요. 그것은 이제 급히 진화를 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저희도 지금 그 지난주가 그 뭐 클라이막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시장 심리가 좀 안정화되면서 투매 흐름은 좀 그 없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투매에 이미 동참하신 분들은 좀 현금을 갖고 다시 또 시장에 진입할 시기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되살아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그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갖고 미리 선대응하신 분들이 이번 주는 좀 편안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명승천님께서는 이제 지수가 5일선을 회복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종목을 사고 싶은 종목들을 매수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5일선을 회복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 종목들은 이제 매수의 시기로 봐도 되는 건지요? 네, 그렇죠. 두산중업 같은 경우 뭐 그 그룹 리스크로 빠졌었는데요. 그러나 오늘 5일선을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7만 원에서 바닥을 찍었다고 이런 종목들 그 종목 한 종목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미리 그 크게 빠져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이러한 종목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매수에 가담하는 전략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이틀간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서 2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이 장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었는데 오늘도 오전장 중에 한 1,000억 원 가까이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을 따라서 사야 한다라는 이제 의견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외국인들이 아니라 연기금 쪽에서 들어오는 매수를 따라서 종목들을 좀 축소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IT 부품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 이외에 이런 연기금 쪽에서 들어오는 종목들 매수해보는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PBR이 좀 저평가돼 있는 예. 그런 종목군들은 그 대장주군에서는 보셔야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한 종목들은 뭐 연기금에서도 꾸준히 매수해 줄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시장 상황이 아직 안정을 찾기에는 이르다고 보고요. 이번 주는 아마 지나야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뭐 상승 랠리를 다시 재가동한다든가 아니면 지루한 횡보 박스권 장세로 복귀가 된다든가 이런 흐름이 결정이 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코스피 지수 1710에 그 복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 반등에는 성공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 구간을 조금 즐기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현재 그 외국인이 과도하게 매도 전략을 썼던 이런 종목들은 사실 좀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은 조금 비중을 좀 축소해보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외국인이 그 매도 강도가 굉장히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정도는 순매수로 다시 돌아서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점에서 외국인에 산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아예 꺾여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진단을 주시면서 1710선 복귀 여부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백명수사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 있을 텐데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저는 오늘 그 철도 관련주인 대호AL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호AL은 그동안에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상승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신고가 부근에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3,000원을 지지라인으로 하고 강하게 버티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은 시초가 갭상승하면서 본격적인 랠리에 진입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신고가 부근에서 이렇게 들어올렸다가 누르는 자리 다시 나가면 힘이 굉장히 세집니다. 그래서 대호AL 현재가인 3,420원에서 매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지라인을 오늘 장중 저점을 지지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오늘 장중 저점은 현재 그 3,310원인데요. 이 부분을 지지로 보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다소 높게 지금 그 직전 고점이 3,775원 돌파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가격을 넘어가면 그 흐름상으로 한 5,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한 상승 흐름이 나올 거로 예상되고요. 또한 브라질 고속철이라든가 이런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향후 철도 관련주에서 그 대장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향후에 철도 관련주 중 대장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종목이죠. 오늘은 대호AL에 관심 가져보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한 3,42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 하셨고 오늘의 저가 수준이죠. 3,310원 선을 지지 라인으로 보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룡스터님의 관심 종목 들어봤고요. 오늘의 백룡스터님의 투자 조언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조언입니다. 이기는 게임에 큰 돈을 벌려면 작은 시험 비용을 지불하라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이 말은 제시 리버모가 한 얘기인데요. 사실 제시 리버모는 개인 투자자에서 가장 크게 성공했던 분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식을 살 때 우리가 보통 한 번에 다 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매수할 때는 좀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조금씩 사들어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전략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또 사들어가다가 매수가에서 빠지게 되면 바로 매도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항상 처음부터 큰 돈을 다 들어갔다가 빠져버렸을 때 대책이 없이 그냥 끌려가는 이런 상황보다는 내가 게임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조금 사봐서 올라가면 더 사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백룡수님께 이기는 게임에서 큰 돈을 걸려면 작은 시험 비용을 지불하라라는 현명한 투자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대박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죠. 하이리츠 증권 방송의 서일교 소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서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닷새 만에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670선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이제 바닥을 확인한 것인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지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기대는 일단은 잠시 접어두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지수는 23포인트 지금 상승 중인데요. 수급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지금 아직까지 선물이나 선물이나 현물에서 지금 동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우리가 안심하는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장에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는 지금은 지수의 흐름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V자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단한 것은 건물이다. 절대 건물이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지금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반드시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노리자. 그것이 지금 현재 수익률 게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수는 지금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수급상으로는 그렇게 썩 우리가 확신을 갖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그 점을 명심하시고 조금 더 우리가 확신을 가졌을 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적으로 봤을 때 유로화 즉 유럽 쪽하고 지금 오늘 새벽에 지금 어느 정도 좀 좋은 방향으로 일단 전개가 되었고 약 한 7천 유로 정도, 7천억 유로 정도 공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일단 유럽발 악재가 끝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시자발적으로 이게 큰 사태가 잘못하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보수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장을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럽발 악재가 끝났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 앞으로 지수 반등을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고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봐라라는 말씀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서 소장님. 네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도 있을까요? 예. 오늘 장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은 시장보다도 더 강한 종목을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반드시 키포인트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렸던 SK컴즈 오늘도 역시 강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SK컴즈가 강하게 간다면은 우리가 수발적으로 봤을 때 컴투스라든지 다음 이러한 종목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계속해서 봐야 될 포인트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오늘 장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수 반등 포인트가 나오면서 그동안 좀 하락을 했던 테마 중심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나로 재발사 기대감 이번에는 꼭 성공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에 의해서 우주항공주가 오늘 상당히 좀 강세를 띠고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자, 오늘 장 관전 포인트는 일단 종목을 접근을 하실 때 자동차 부품주 제가 지난번부터 강조를 드렸던 한일이와 오늘 또 초급등의 6% 이상의 초급등의 모양새가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동차 부품주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사항이고요. 자, 오늘 장은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종목은 게임하이입니다. 게임하이 코드 번호 041140 게임하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게임하이는 최근 그 넥슨에 피인수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실사가 진행 중이죠. 그래서 넥슨에서 이제 들어와서 게임하이에 들어와서 실사가 진행 중에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오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급 계약 체결 좋은 호재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게임하이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 패턴으로 시장보다 좀 강한 종목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손절가를 지금 급등 중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반드시 2,090원 잡으시고요. 2,090원을 이탈했을 때는 과감하게 짧게 잘라주신다 생각하시고 2,100원대에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00원대 매수를 하셔가지고 2,090원 이탈 시 짧게 손절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수를 해가지고 목표가는 오늘 상한가 한번 노려보는 전략,
이렇게 가져가 보신다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오늘 일단은 장중에 2,200원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상한가 시연도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더군다나 지금 현재 보시면 AP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양전기,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강세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관심 포인트로 반드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덕산 하이메탈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좀 잘 유심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서 소장님께서는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관심 종목은 게임아입니다. 현재 한 2,18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2,100원대면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손절가를 반드시 2,090원 지켜내고 또 대응을 해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상한가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그간 말씀해 주셨던 SK컴즈나 프롬서틱, 컴투스 같은 종목들 10% 이상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종목 역시 관심 갖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 소장님. 네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우리 최인근님도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프롬서티가 지금 또 오늘 상당히 급등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언급되는 종목들은 유심히 투자자분들이 잘 지켜보시면은 좀 더 나은 수익이 전개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서일교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아시아 증시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변국 증시 역시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1.3% 정도 상승하면서 1,499포인트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한 것은 부담이 되지만 유럽국 등에 의한 그리스 지원책이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오전장을 마감한 거고요. 지난 금요일에 2% 가까이 하락하면서 2,700선이 붕괴됐었던 중국 상위종합지수 오늘 강보합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보다 오름폭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2,71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정부가 긴축 조치에 나서면서 중국 경제가 올해 상고 하저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홍콩 증시 역시 강하죠. 항생지수가 1%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홍콩 H지수 역시 2.5%대로 올라오면서 11,664포인트 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일본 증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은행이 지난 7일에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한 2조 엔 정도의 긴급 자금을 투입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2조 엔을 추가적으로 투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일본 증시 흐름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예, 일본 니케이 지수 지금 상승 추세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틀 연속 하락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오후장 들어서도 상승폭을 확대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지금 계속적인 약세 움직임을 보였던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 또한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오늘 1500선 위로 안착할지 여부 확인해 보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1.3% 상승한 1499.25포인트의 장 마감했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도 계속적인 상승 기조는 이어져나갈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일본은 단기금융시장에 2조 엔을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급격한 주가 하락 그리고 엔화 강세 기조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이 보여주었었는데요. 2조 엔을 추가 공급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유동성을 급격히 완화시킬 거라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시장에서의 진정 심리가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적인 이러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나타날지 여부가 시장에서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이러한 모습세 속에서 1500선 위로 안착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게 단발성의 기술적 반등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그간 참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중국 증시 흐름도 짚어주시죠. 예, 지금 중국 본토 지수 오늘 오랜만에 상승 기조를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강하지 못한 가운데 계속적인 상승 기조를
보여줄지 여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0.28% 상승한 2696포인트대 자 움직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관망심리가 커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같은 경우 중국의 주요 지표들 발표를 앞둔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세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2.9%로 예상이 된다는 교통은행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른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GDP는 10.7% 성장을 전망한다는 중국 국가정보국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중국 정부가 계속적인 고성장보다는 시장에서의 안정화 정책을 위한 이러한 긴축 정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관망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내일 주요 지표의 발표를 앞둔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700선 지지될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증시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다음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장중에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더 빨리 또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닉네임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들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죠.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투산중공업님. 두산중공업이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 비중을 좀 먼저 여쭤볼게요. 77,000원 조금 못 됩니다. 77,000원에 조금 못 미치시고. 예. 비중은요? 한 80%예. 80%요? 예. 예, 비중이 꽤 많으십니다. 예.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이제 백명사님께서는 5일선을 회복하는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예. 두산중공업을 또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예. 예, 특별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예. 제가 요 전에 좀 내리건데 샀는데 더 내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걱정이 돼서 80%라서 상담을 한번 받아봤으면 싶어서. 투자는 그랬더나. 장기적으로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단타를 주로 하시나요? 저는 장기로 둘 수도 있고 좀 예. 갖다 실어 어려우면 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바닥을 확인한 듯해 싶어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예. 더 많이 빠져서 걱정이 되신다고요. 저희가 예. 백명스타님과 함께 좀 자세히 진단 받아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백명스타님. 예, 두산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발전 플랜트라든가 또는 담수화 이런 플랜트에 강점이 있는 회사고요. 특히 원자력 관련해서 발전 분야에서 2분기에 7조 원 이상, 9조 원 정도 수주가 유력한 그런 상황이고, 다만 최근에 두산건설 자회사죠. 두산건설의 어떤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급락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실제로 두산건설은 현재 전국에 2만 가구 정도 분양을 하고 있는데 90% 이상 분양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거의 없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에 와전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러한 점에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두산중공업 일단은 수급이 깨지면서 급락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대응 전략이 좀 짜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 한번 보고 대응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으로 지금 9만 원대를 유지하다가 그룹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단기 급락이 나왔는데요. 대부분 이런 모습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단숨에 9만 원까지 복귀하면 바로 10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형주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지 않을 거로 보고요. 일단 21선이 저항 라인으로 될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8만 5천 원에 근접하면
1차 차익 실현을 하시고 물론 다시 7만 원 밑으로 밀리지 않을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 원은 오지 않을 거로 예상되지만 현재가 정도까지 다시 한번 그 밀려서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 후에 9만 원 이상 10만 원까지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제 예상이 틀려서 바로 여기서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8만 5천 원에서의 돌파 여부, 21선의 돌파 여부를 꼭 체크를 해보시고 그 부분에서 돌파에 힘겨워한다면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해서 다시 재공략 여부를 기다려서 그 뭐 8만 원 밑으로라면 괜찮겠죠. 그 7만 5천 원 여부, 7만 5천 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써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나는 대응을 하지 않는다 하시면 10만 원 이상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매수하신 가격이 7만 7천 원의 비중이 또 많으세요. 80% 정도 갖고 계셔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매수가는 물론이고 8만 5천 원 선까지는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예. 제가 볼 때는 뭐 9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제 차트상 21선이 저항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이상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고 다만 대응을 하신다면 21선 부분에서 한번 팔고 다시 한번 저점에 산다면 수량이 좀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식수를 좀 늘리는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러나 이런 것은 못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시장의 그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짜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큰 걱정은 덜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받아보죠. 휴대전화 뒷번호 9949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를 12,700원에 20% 정도 사서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예, 에코프로는 뭐 녹색 성장 관련주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리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가 또한 그 온실가스 제거하는 설비라든가 이런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이 본격화되지 않고 준비만 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리튬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화 물질을 더 생산하기 위한 설비 투자 185억 원을 결의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뭐 장기적인 보유 전략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12,700원에 매수하셔서 다소 1,700원 정도 밀려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1,300원 부분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대응 전략을 짜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13,400원이 지난 3월 고점인데요. 이 고점에 도전하는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목표점은 13,500원 정도로 보시고 매수가 이상 올라가면 항상 매도 준비하시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15,000원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나는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면 그냥 보유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최근에 저점 나이든 1,300원 지지 여부만 꼭 체크하시는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또 받아볼까요? 휴대전화 뒷번호 9596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호텔신라를 22,300원에 3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호텔신라가 22,300원 오늘 딱 그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호텔신라 하면 뭐 그 대표적인 그 삼성그룹의 뭐 그 계열사면서 우량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면세점 관련해서 또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또 그 한국을 방문하는 방문자 수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을 현재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호텔신라는 뭐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호텔신라는 최근에 그 121선인 21,000원 부근에서 저점을 확인하고요. 박스권 고점인 24,000원에 도전하는 흐름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역시 호텔신라도 우상향 꾸준히 올라가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25,000원 이상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요. 보유 전략으로 가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직전 고점인 24,000원 부근에서 돌파 흐름이 나오지 않을 때는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24,000원 정도 보시고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전략 또는 현재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밀렸다가 5일선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2,300원의 호텔신라를 30% 정도 갖고 계신데요. 지금 장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24,000원 부근에서 1차적으로 목표가를 세워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호텔신라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은 종목 상담에 이어서 종목 상담에 앞서서 비타민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퀴즈는 어떤 내용일지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내가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이 오늘의 문제인데요. 5월에는 가정의 달답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버이날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을 뵈러도 가고요. 또 스승의 날에는 오랜만에 선생님을 뵙기도 하는데요. 백명수님. 네. 타임머신을 타고 가면 과거나 미래 어느 시점이라도 갈 수가 있잖아요. 저는 타임머신을 타게 된다면 외할아버지를 좀 만나 뵙고 싶어요. 아, 어머니가 그러세요?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참 잘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세요? 좀 할아버지를 만나 뵙고 싶습니다. 아무- 백명수님 같은 경우는 예, 타임머신을 탄다면 예, 아무래도 저도 예. 뭐 할머니가 좀 뵙고 싶네요. 할머니요? 예. 예. 원래 그 자식 사랑은 그 한 단계 건너뛰어서 사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 부모보다는 아무래도 그 조부모님이 더 많은 사랑을 주시는데요. 누구나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타임머신을 타고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바로 이 사람이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장도 살아나고 있고요. 또 재밌는 시간을 마련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비타민 퀴즈를 또 이런 비타민 퀴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015-8500-1110번, 1599-7770번 전화를 통해서 답변을 주시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장중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뒷번호 9688님께서 백룡수천님께서 추천하셨던 화성을 15%를 갖고 있는데 매수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한 13% 정도가 손실을 보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궁금하시다고 문자를 주셨어요. 예, 뭐 일단 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화성은 올해 그 실적이 대폭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라서 그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뭐 실적이 호전되는 회사들은 그 단기적으로 최근에 그 시장이 안 좋아서 많이 눌렸지만 특히 그 화성 같은 경우는 그 올해 뭐 한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9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호전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직전 박스권 고점을 돌파한 자리에서 현재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런 자리는 맥점에 해당되는 자리죠. 눌림목 맥점 20에서는 깨고 내려왔지만 그 뭐 추가 매수를 좀 단행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만 매수가에서 밀렸을 때는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이거는 일단 매수 시점이 조금 제가 좀 비싸게 들여서 잘못 드렸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보유만 해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목표가를 그 당시에 6,000원 이상을 제시해드렸는데요. 6,000원 이상 그 목표가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향후에도 이런 그 뭐 원자력 관련해서 또는 밸브라든가 이런 가스 관련 밸브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현재 부품 관련 회사들은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화성은 그런 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알짜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해보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화성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때 제시해 주셨던 목표가 6,000원 이상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또 다음번에 궁금하실 때 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받아볼게요. 닉네임 꽃돼지라는 분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퍼스텍을 3,200원에 40% 정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퍼스텍 진단 부탁드려요. 예, 퍼스텍은 뭐 그 방산 관련주로 볼 수가 있고요. 초정밀 분야 이런 분야에 좀 강점 있는 회사고요. 또한 그 천안함이라든가 이런 쪽이 뭐 문제가 됐을 때는 항상 그 방산 관련주가 뜨고 그랬었는데요. 최근엔 그런 흐름이 안 나왔었죠. 또한 그 퍼스텍은 우주항공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장기적인 성장 전망은 좋은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그 최근에 주가 흐름은 좀 그 조정세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그 대응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최근에 저점 라인에서 지지 라인을 구축하지 못하고 살짝 밀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지지 라인에서 붕괴가 될 때는 한 5일 정도 기다려 봐서 시세의 복귀가 되지 않을 때는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이 좋은데 이틀째 지금 현재 머물다가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목표가를 한 4,000원 정도로 보시고 그 가져가 보신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최근에는 3,500원을 뚫지 못하고 횡보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이번 주에 오늘 회복한 가격대 3,000원 밑으로 빠지지 않고 그 이상으로 유지한다면 보유 전략으로 가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백명수사님과 함께 문자 종목 상담까지 받아봤습니다. 백명수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네, 다음 문자 종목 상담은 12시 10분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남기고 싶으신 말씀, 닉네임과 함께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니까요. 또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뒤 2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코너, 투자 노하우 강의조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